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설 명절이라 아마 온 가족이 같이 들러 앉아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1월 1일 신정 연휴에 맞춰서 현미 떡국을 만드는 것을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자, 오늘 이 구정 설 명절 때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설 명절에 아주 많이 해서 드시는 요리 한 가지가 있죠. 떡국은 아니고요. 자, 만두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설 명절에 가장 많이 끓여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만두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엄맘이 만드는 만두는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죠. 이엄맘이 오늘 그냥 만두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밀로 만든 아주 고소한 만두피로 야채를 듬뿍 넣어서 특별한 만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시중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만두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엄맘 같은 사람들은 시중에서 만두를 사 먹기가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엄맘에게서 특별한 이 만두의 비법을 배워서 온 가족이 맛있는 만두를 한번 드셔보기를 원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뚜껑을 열면 여기에는 통밀가루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통밀가루가 300g이 들어있는데 그냥 통밀가루 150g, 강력분으로 된 통밀가루 150g 제가 반반 섞었어요. 제가 이 요리 방송 하기 전에 한 3가지 종류의 피를 만들어 봤거든요. 첫 번째는 강력분으로만 된 만두피, 두 번째는 반반 섞은 것, 세 번째는 그냥 통밀로만 된 만두피를 만들어 봤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두 번째 반반 섞은 피가 제일 낫다라는 평가를 내려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반반 섞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통밀가루로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엄맘은 이렇게 반을 섞어서 300g을 준비했고, 이 300g의 반죽으로 피가 28장에서 29장 정도 나오는데 그 지름이 10.5cm, 약간 더 작게 되면 더 많은 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밀가루 300g에 물 180ml가 필요해요. 자, 한번 부어 볼게요. 물 180ml 또는 cc라고도 하죠. 그래서 약간 조정수로 남겨두고 한번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 오일 한 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죽이 더 부드럽죠. 찰지고 부드러운 반죽을 위해서 오일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 소금 한 3분의 1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반죽을 만들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만두피죠. 이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반죽을 하는데 사실 반죽을 금방 해서 금방 만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피를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엄맘이 지금 제일 먼저 이 만두피를 소개하면서 바로 반죽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만두피가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아주 찰지고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죽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아주 되다 싶을 정도로 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숙성을 시키거든요. 숙성을 시킬 때 아주 되게 했지만 숙성시키면서 이 반죽이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아주 피를 만들기에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반죽할 때부터 이것을 너무 좀 물기가 많게 반죽을 하신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질어져요. 그래서 만두피 만들기가 좀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아주 되다, 아주 되직하다 할 정도의 물만 부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180ml의 물과 300g의 통밀가루를 섞어서 만두를 피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비닐을 좀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숙성을 시키는데 외부와 이렇게 밀폐시켜야 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가면 마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서 꽉 밀봉해서 냉장고에 한 3시간,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꽉 밀봉시킨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만두의 속. 자, 이엄맘은 아주 담백하고 깔끔한
야채 만두 속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앞에 야채 만두 속의 재료는 물기를 꽉 짠 두부예요. 꽉 짠 두부 150g이 필요하고 양배추 50g, 양파 50g, 당면 100g, 숙주 40g, 당근, 애호박 각각 50g이 필요하고요. 처음 보는 정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좀 이상하게 생긴 이것은 바로 표고버섯 기둥이에요. 표고버섯 기둥을 이렇게 졸인 것을 잘게 찢어놨는데 이것이 이 만두에 들어가면 아주 색다른 맛이 나고 씹히는 질감도 좋고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만두 만들 때 이것을 항상 넣는 편이에요. 집에서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채식 요리 파는 그러한 재료상에 가면 이러한 표고버섯 기둥으로 만든 요리를 팔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기를 꽉 짠 거라고 했죠. 150g이 필요하고 이것은 제가 잘게 찢어서 이렇게 작게 다져 놓았어요. 표고버섯 기둥 50g 넣고, 자, 애호박과 당근은 이렇게 작게 다져서 제가 아주 살짝 볶아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볶지 않고 그냥 요리를 하면은 나중에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뻣뻣하죠. 그래서 안에 야채 속들이 잘 조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엄마는 살짝 아주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놨어요. 소금 간을 아주 약간 해서, 자, 당근도 소금 간을 아주 약간 해서 숨이 죽을 정도로 살짝 볶았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파죠. 양파 같은 방법으로 숨을 살짝 죽여서 볶아놨고 소금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 자, 이 야채 만두의 포인트는 바로 양배추예요. 저는 이 야채 만두 속에 양배추가 들어간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양배추를 이렇게 아주 작게 채를 썰었어요. 채를 썰어서 아주 살짝 데쳐요. 숨이 죽을 정도로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많이 데치면 이 아삭아삭한 질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숨이 죽을 정도로만 아주 약간 이 엄마미 글쎄요. 분으로 따지면 몇 분 정도 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아주 살짝 그렇게 쪄서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한 거예요. 50g이 필요해요. 그리고 숙주나물도 데쳐서 제가 소금을 약간 넣고 묻혀놨어요. 숙주 40g. 그 다음에 중요한 당면 푹 삶아서 참기름에 버무려 놓은 당면이에요. 당면은 100g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식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엄mam은 아주 조금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포인트. 야채 만두의 포인트 첫 번째는 양배추, 두 번째는 땅콩가루예요. 볶은 땅콩을 제가 곱게 갈았는데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고소하고 아주 담백하고 특별한 그러한 야채 만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3큰술을 넣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약간 텁텁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 3큰술 정도 넣으니까 제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그 땅콩가루 3큰술을 준비해서 속을 잘 한번 버무려 주세요. 그래서 두부 150g에 다른 야채들을 잘 넣어서 만두를 만들면 아주 특별한 고소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특별한 만두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속을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잘 비벼 주세요. 잘 비벼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담백하고 고소한 야채 만두속이 다 준비됐어요. 자, 또 한 가지, 김치 만두는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김치 만두의 속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물기를 꼭 짠 두부 100g이 필요하고 당면 100g, 김치도 물기를 꼭 짜야 돼요. 신김치일수록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 100g이 필요하고 부추, 생부추예요. 무추에서는 뭐 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생배추를 이용해도 돼요. 40g, 역시 표고버섯 기둥조림이 40g, 숙주나무 40g이 필요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한번 버무려 볼까요? 보통 이 엄마는 김치 만두는 만두국으로 많이 먹고요. 야채 만두는 찐만두나 아니면 군만두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김치를 넣고 채식 김치인데 아주 맛이 깔끔하죠.
부추를, 잘게 다진 부추를 넣으시고요. 김치만두에도 이 초록색이 들어가야 먹음직스러우니까 부추를 준비했고, 자, 이엄맘의 특별한 만두에는 특별한 표고버섯 기둥이 들어가요. 숙주나물 역시 40g 제가 무쳐 놓은 거죠? 필요해요. 이걸 잘 한번 섞어 볼게요. 그래서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김치 만두속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이엄맘이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켜 놓은 반죽을 가지고 왔어요. 보면 아주 찰지고 말랑말랑하고 피를 만들기에 딱 좋은 상태의 반죽이 됐어요. 이엄맘이 한 5시간 정도 숙성시킨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이렇게 반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만져줄수록, 반죽을 해줄수록 더 쫀득하니까 한번 반죽을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반죽을 하고 한번 꺾어서 90도로 꺾어서 또 이렇게 하고 돌려서 90도로 꺾어서 또 꺾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죽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몇 번 만져주면 반죽이 더 탱탱하고 찰지겠죠? 사실 제가 오늘 만두 만드는데 이렇게 반죽하고 피 만들어서 속까지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빚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이엄맘의 조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엄맘의 조수 어딨나요? 여기요. 이엄맘의 조수가 통통통 뛰어서 왔어요. 자, 오늘 우리 이현이가 해줄 거는 만두 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해봤죠? 네. 자, 이엄맘이 이렇게 만두 반죽을, 피 반죽을 이렇게 주면 우리 이현이가 짠! 보이는 또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현아? 국수도 뽑을 수 있고 만두도 찍을 수도 있고 네. 납작하게 다니죠. 네, 이 기계는 아주 특별한 기계예요. 여기에 만두 피를 뽑을 수 있게 얇게 이렇게 반죽을 밀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돌리면 국수가 이렇게 국수가락이 나오는 특별한 기계인데 네, 수동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반죽을 여기다 넣어서, 자, 이현이 한번 해볼까? 자, 한번 돌려보세요. 이 식탁에 딱 장착할 수 있어요, 이 기계를. 그래서 우리 이현이가 온몸을 다해서 반죽을 뽑아주네요. 네, 두 손으로 막 돌립니다. 자, 처음에 나온 것들은 반죽이 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져요. 이것을 다시 한번 넣어 볼까요? 몇 번씩 넣을수록 이 반죽이 찢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아주 매끈하게 나와요. 자, 덜 찢어지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덜 찢어졌죠? 한 번 더 넣어볼까요? 네, 아주 완벽한 반죽이 됐어요. 한 번 더. 많이 돌릴수록 아주 촘촘한, 결이 촘촘한 그런 반죽이 돼요. 4번으로. 네, 이거는 2닭이 약간 두꺼운 피고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두께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아주 얇게 두께를 조절해서, 자, 한번 돌려볼까, 이현아? 그럼 아주 얇은 만두피가 이렇게 돼서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현이가 이렇게 만두피를 뽑아주면 이엄맘은 이제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 통밀 그냥 덧가루를, 생밀가루를, 자, 이현이는 가지고 가서 만들고 한번 뿌려요.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 아주 오래된 스텐으로 된 밥그릇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얇게 이현이가 피를 밀어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스텐 밥그릇을 놓고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아주 예쁘고 간단하게 피가 한 장이 완성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피를 놓으시고 여기에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이렇게 밀가루를 한번 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 이렇게 해서 또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만두는 분업이 필요해요. 우리 남자들이 여기서 반죽을 하고 피를 만드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속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만두를 빚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아, 이거 더 밀어줘야 되겠다. 자, 엄마가 도와줄게요. 한번 다시 넣자. 이거 4번으로 돼 있네. 그래서 잘 안 됐구나. 처음부터 너무 얇게 반죽을 밀면 반죽이 자꾸 찢어지니까
처음에는 약간 두껍게, 그 다음에 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돌리자. 그래서 약간 두꺼운 만두피에서 아주 촘촘하게 결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얇은 것으로 하면 돼요. 한번 돌려주세요. 네, 한 번 더 하자. 자, 한 번 더. 한 번만 더. 많이 돌려줄수록 반죽은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4번으로. 자, 이제 4번으로 할까요? 여기에서 아주 얇은 만두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돌려주세요. 조수. 아주 얇고 멋진 만두피가 됐어요. 자, 이현이는 이거 2단계로 조절하자. 그거 한번 하고, 그래. 한번 하고. 자, 이 엄마는 또 스텐으로 만두피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그런데 이 기계가 없는 집이 많아요. 이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대로 손반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반죽을 해서 얇게 이렇게 편 다음에 이런 그릇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근데 반죽 하나하나 일일이 손반죽으로 하면 이 엄마는 아직 서툴러서 그런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수 기계의 도움을 빌리죠. 피가 몇 장이 준비됐나요? 5장이 준비가 됐어요. 이 5장 준비된 피를 가지고 저는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만두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아주 다양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4가지 모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만드는 방법은 주름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 그러한 만두예요. 자, 속을 좀 듬뿍 넣고, 이 엄마는 속이 꽉 찬 만두를 좋아하니까 속이 좀 듬뿍 넣고, 자, 겉에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묻히는 게 좋아요. 테두리에 물을 약간 묻히고, 자, 이렇게 왼손으로는 만두를 잡고, 빗기 편한 자세로 왼손으로 만두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주름을 잡는데, 이 주름 잡는 게 바로 기술이고 포인트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현이는 이거 전문이에요. 아주 잘해요. 자, 이쪽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밑으로 들어가는 주름, 두 번째 손가락은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자, 위로, 밑으로, 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반죽을 이렇게 해주면, 자, 보이나요? 가운데 주름 만두. 주름이 이렇게 하늘로 가 있죠? 등으로.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만두예요. 아직 찌지 않은 상태라 이런 모양의 만두가 되죠. 자, 이런 모양의 만두가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봐서 잘 모르겠다 하실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현이가 힘이 너무 세구나. 자, 이렇게 해서 겉에 테두리를 물을 살짝 묻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자,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엄지와 검지만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자, 예쁜 하늘을 향한 가운데 주름 만두가 완성이 됐죠. 자, 이것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만두는, 자, 비슷한 만두지만 조금 다른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만두를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장자리를 꼭꼭 손으로 집어주세요. 잘 오므러지도록. 이게 잘 아물리지 않으면 나중에 터져요. 이게 터지지 않도록 끝에를 손으로 꼭꼭 꼬집어 주세요. 손으로 꼭꼭 꼬집은 다음에, 자, 요렇게 보이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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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 같이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조금 다르죠? 아까 만든 모양과. 또 한 가지 모양은 아주 쉬운 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엄맘이 가장 바쁘고 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속을 충분히 넣고 겉에를 잘 꼬집어서 잘 오므려 주세요. 금방 한 반죽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안 발라도 사실 이렇게 잘 붓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를 잘 꼬집은 다음에 이번에는 겹치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겹쳐요. 여기도 한번 겹쳐요. 한번 겹쳐요. 또 겹쳐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겹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와는 또 다른 만두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총 4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가지는 보통 국만두, 만둣국을 끓일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충분히 꼬집은 다음에 충분히 꼬집어서 터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자, 여기 물을 약간 묻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콕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만두가 되죠.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만두예요. 자, 이것은 통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더 짙고 요거는 강력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이 좀 약간 다르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어떤 거를 자 보면은 햇님 모양의 만두, 가운데 주름 만두,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치마 모양의 주름, 요런 주름, 그 다음에 이런 만둣국의 만두 모양 해서 총 4가지 모양을 제가 선보여 드렸어요. 자, 이엄맘이 3가지 모양의 만두를 이렇게 군만두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그냥 주름치마 모양의 주름, 이거는 가운데 주름, 이것은 햇님 모양의 그러한 만두를 제가 군만두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것은 제가 만둣국을 하려고 이렇게 쪄놓은 만두예요. 자, 이엄맘이 만둣국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만두를 국에다가 그냥 넣고 삶으면 만두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깔끔한 만둣국을 위해서는 만두를 따로 쪄요. 만두를 따로 찌고 삶아서 이렇게 국물만 넣는데 여기다가 3가지 고명을 한번 얹어 볼까요? 이거 표고버섯 기둥을 제가 잘게 다진 거, 길게 썬 것하고, 이거는 호박하고, 여기는 당근. 자, 이게 찌지 않았더니 속에 공기가 들어갔나 봐요. 자꾸 만두가 뜨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만둣국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군만두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요리는 이렇게 해서 만두를 이제 제가 찔 거예요. 쪄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드시면 아주 우리 엄마들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한번 만두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만두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만두를 누가 먹을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만두를 다 같이 한번 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요리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